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이 금통위에서 현재 국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바로 기준금리 여쭤볼까요? 대체로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추가 인하 필요성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부양도 필요하고요. 저물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유가까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원엔 환율 하락에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만 시기의 문제는 있지 않느냐. 하반기 들어서 지난 8월 그리고 10월 그리고 만약 이번에 12월까지 내린다면 세 차례까지 내리는 데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한 가지는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은연중에 좀 압박을 많이 가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좀 거두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경제 여건은 추가 인하 필요성이 충분히 크지만 일단 12월에는 건너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 동결 예상이 대체로 시장이 지배적인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디플레이션 논란도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관리 기관인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경기 판단도 중요할 것이고 또 필요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도 고민스러울 텐데요.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경제 여건에 대한 대응을 통화 정책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내수가 부진한 현상이 단기적인 경기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중장기 구조 변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우리 경제 디플레에 빠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 경험과는 상당히 다른 지금의 1%대 저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을 했느냐 또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한은이 과거의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어떤 방향성에만 너무 집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저물가가 성장에 좀 저해적인 그런 요소를 미칠 수 있는 요지 또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디플레 파이터로서 좀 면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의 가장 큰 내용은 역시 금리 인하와 선진국식의 양적 완화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그런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많이 대규모로 매입하는 그런 양적 완화를 아직 전개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금리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한은에 가장 필요한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이 최근에 중국을 보면요. 지표는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증시는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상하이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3,000포인트 돌파를 하더니 잠시 꺾였다가 또 어제 반등을 했거든요. 중국 모멘텀 이 증시 계속 기대를 해도 될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내년 초나 상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 이런 부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부양 기조 이런 것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주가 상승 추세는 그 성장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시장의 구조 변화, 즉 개방의 어떤 효과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을 해왔던 것이 앞으로는 세계 시장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지금의 7% 중반에서 이제 후반이나 8%대 성장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융 부문의 성장 잠재력은 누적되어 온 것이 이제 가시화된다. 이런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실물 경제의 어떤 부진 또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불안 위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지금 투자 자금들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단기적인 그런 휘발성이 강한 자금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이런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중국 경제의 어떤 증시의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등락을 동반하는 그런 완만한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전화 연결한 김에 이것저것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원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과
엔화 동조를 시키겠다 해서 좀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워낙 지금 원화 약세가 지금 엔저폭을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원엔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말이죠. 일본 중요 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원엔 환율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베 이끄는 자민당 정부가 이제 중요한 선거에서 일단 승리는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 의석수도 상당히 좀 많이 얻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엔저 흐름이 다시 한번 더 좀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엔 동조화로 이런 그 원엔 환율 하락을 좀 맞서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는 그런 엔저 흐름을 원화가 완전히 따라잡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아 보이고, 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다소 좀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원엔 환율 하락 이런 것들이 뭐 이번 주 후반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가면서 좀 더 가시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올해 말 혹은 또 내년 초에 900원대 붕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 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는 뭐 유럽 쪽의 상황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리스 지금 정정 불안이 부각된 상황이거든요. 유로존 위기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지금 증시에도 묻어나고 있는데요. 유로존, 그리스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님? 네, 그리스 국민들 그리고 유럽인들이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그 국채의 어떤 그 만기 상환 금액을 갚을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처럼 구제금융을 이제 그리스가 거의 졸업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계속해서 유로존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급진파로 알려진 시리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고요. 차후에 어떤 집권을 하게 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 탈퇴로 이렇게 가게 될 위험성,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ECB라든지 EU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는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테일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리자들 자체 입장에서도 이것이 유로화에서 바로 탈퇴하는 것에 대한 이득보다는 유로 탈퇴를 하나의 어떤 카드, 협상용의 하나의 카드, 그러니까 EU 차원의 어떤 지원,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럴 개연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기 총선을 이제 치를 것이고, 상당히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사실 아주 큰 어떤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어떤 세계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승해 온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 그리스 문제를 계기로 좀 하락의 어떤 빌미를 찾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우려를 불러올 주된 이슈로는 좀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으로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